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 쪽에 사는 올해로 42 된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 같은 건 관심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턴가 아내가 설거지할 때나 혼자서 쉴 때 귀에 이어폰을 꽂고 희죽희죽 웃거나 혼잣말로 승질을 내며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라디오 같은 걸 듣나 보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연을 읽어주는 채널에서 사람들이 올린 사연을 듣는 겁니다. 저는 그럴 바에 차라리 라디오나 TV를 보라고 했지만 아내는 이건 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들 이야기 관심 가질 여유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아내는 입을 삐죽대며 듣기 싫으면 말지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저리 가라고 하길래 그럼 당신도 사연 하나 올려봐 그랬죠. 저는 내가 올릴 사연이 어디 있어? 여기 올리기에는 내 사연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걸. 라고 아내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 사연을 여기에 쓰게 될 거라고는 저나 아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네요. 사실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글을 쓰는 것도 아내가 자기는 사연을 보내고 싶어도 도저히 글재주가 젬병이라며 그나마 조금 나은 저보고 사연 좀 보내라고 하도 성하길래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게 13살이나 어린 처제가 있어요. 전형적인 늦둥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처제가 장모님 뱃속에 있을 때 장인어른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추락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산재 처리가 잘 돼서 한동안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두 딸을 홀로 키워내셔야 했던 장모님은 흔한 말처럼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돈을 벌며 평생을 사시다 저와 아내가 결혼하고 대략 1년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저 역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서 근교에 여행을 가셨는데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 큰아버지 댁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얹혀 살다가 20살이 되자마자 뛰쳐나왔는데 당시 돈을 벌겠다는 목적도 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루하루 눈칫밥 먹는 게 지긋지긋했거든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는 완전히 문제아였습니다.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돌아다녔고 때론 친구들 돈도 뺏기도 했죠. 제가 덩치가 좀 많이 크거든요. 거기다 싸움꾼 기질이 있어서 중학교 시절부터 인근 학생들에게 싸움장 하면 열이면 열 모두 저를 입에 올릴 만큼 허구한 날 싸움만 하고 다니던 진짜 말 그대로 생 양아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네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저 정신 차리는 거 보는 게 소원이시라던 아버지와 어머니, 언제까지나 옆에서 잔소리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가시고 나니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공사판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공사판 일이란 게 그래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비우는 데는 최고의 일입니다. 거기다 보수도 제법 세니 허튼 짓만 안 한다면 배운 거 없고 가진 건 몸뚱이뿐인 그때 제게는 그만한 일도 없었네요. 저는 조금씩 초보에서 기술자 대우를 받기 시작했고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며 일만 했습니다. 꿈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제 가게를 차리는 거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가게만 하나 있으면 무조건 성공할 자신도 있었기에 일부러 위험한 일만 골라서 하고 다녔습니다. 위험할수록 수당이 많이 붙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10년 떠돌이 생활을 하고 나니 통장엔 3억 정도 모이더라고요. 무슨 가게를 할까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정했거든요. 그건 바로 치킨집이었죠. 매장의 테이블은 최소화하고 배달 위주로 할 계획이라 평수도 그리 넓지 않아도 되어서 창업하고도 통장에는 돈이 좀 남았는데 그때 지금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당시 살아계신 장모님과 13살 어린 딸 같은 처제랑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학교는 엄두도 못 내고 장모님이 운영하던 조그마한 식당 일을 도와주며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고 있었던 아내는 제가 뽑은 2명의 전단지 알바생으로 처음 만났는데 그때의 그 충격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마치 순정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청순하고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에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네요. 지금 기준에선 스토커라고 신고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고, 결국 그의 겨울 저희는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제가 31살이었으니까 처제가 딱 18살 고등학생이었네요. 아내를 닮아 한미모하는 처제는 워낙 어렵게 살아와서 그런지 말도 거의 없는 편이고 성격도 아주 내성적이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주눅이 들어있는 느낌 말이에요. 아무튼 결혼하고 1년은 아내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며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겼네요. 아내는 주방에서 닭 튀기고 저는 배달을 담당했습니다. 오픈빨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보다 훨씬 장사는 잘 되었고 아무런 걱정거리 없을 것 같은 나날만 계속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도저히 가망이 없는 췌장암 말기라네요. 그리고 몇 달 후 장모님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 세상을 떠났죠. 그때 아내와 처제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다 결국 탈진돼서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에도 여러 번 데리고 가서 수액 맞추고 영양제 맞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문제는 이제부터 처제가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소심한 아내는 제게 한마디 의논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길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처제, 우리가 데리고 살자. 아직 고등학생인데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 라는 제 말에 아내는 그제서야 안색이 밝아지더군요. 고맙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며 그렇게 걱정이 되면 진작에 말을 하지. 저렇게 늘 할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는 아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제와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정말 별일이 다 있었네요. 아내와 달리 공부를 유난히 잘했던 처제는 처음에는 저를 어려워하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아였던 제 학창 시절을 가지고 농담까지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거기다 자꾸 장사하는데 찾아와서 자기도 돕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제 속을 어지간히도 썩였죠. 처음엔 저보고 형부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오빠라고 부르며 더욱더 친밀해졌어요. 처제는 자기도 일할 수 있다며 서빙이나 카운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바비 많이 달라고 안 할 테니 자기도 좀 돕게 해달라고 떼를 쓰더군요.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라. 돈은 나랑 언니가 벌 테니 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가서 성공해야지. 그럼 그때 몇 배로 돌려받을 거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와 저는 실제 남매처럼 말싸움까지 하기도 했는데 결국 승자는 저였죠. 그렇게 아내와 저, 그리고 처제, 우리 3명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또 한 번은 가게 손님 중에 한 명이 저와 처제 사이를 두고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죽여버린다고 하고 내쫓은 적도 있습니다.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 못하는 너 같은 인간한테는 닭 안 팔아도 되니까 우리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죠. 아무튼 행복한 시간은 흐르고 우리에겐 딸 하나 아들 하나 복덩이가 둘이나 생겼네요. 처제 역시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요.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마냥 어릴 줄만 알았던 큰딸 같은 처제가 어느새 직장인이 되다니요. 거기다 매달 월급날이면 제 선물이며 조카들 선물까지 꼬박꼬박 사주던 처제는 여느 아가씨처럼 연애도 시작하더라고요. 맨 처음 남친이라고 소개시켜줬을 때 저는 한눈에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뭐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진면목을 안다고 하죠? 처제가 데리고 온 그 놈은 자기 딴에는 매너 있는 척 연기를 했지만 몇 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저는 알 수 있더군요. 결코 좋은 남자는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거기다 제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라며 그 놈이 가고 난 뒤 그 사람은 별로인 것 같다. 다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처제는 처음으로 저와 아내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내가 처음 정식으로 소개한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딱 한 번 보고 헤어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처제를 보며 저희는 순간 아차 싶더군요. 처제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저나 아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괜한 선입견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싶어 처제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일단락지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후 둘은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다 결혼하고 시댁으로 들어간다는 말에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결사반대를 했죠. 하지만 처제는 저희 없이라도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저희는 지고 말았네요.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까지 2달도 안 걸렸습니다. 당연히 장인 장모님이 안 계시니 저희가 혼주 역할을 했고요. 비록 제 딸은 아직 한참 어리지만 처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딸자식 시집 보내는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왕 하는 결혼 정말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희는 처제를 걱정할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1시간 떨어진 지역에 체인점을 하나 더 냈거든요. 지금까지 운영하던 치킨집은 아내가 맡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 입점한 체인점을 돌보는데 전념을 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점점 처제와 연락도 뜸해지고 처제 역시 잘 사는지 별 큰 소리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은 혼자서 저희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처제는 항상 밝아 보여서 정말 잘 살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한 겁니다.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1년이 넘게 처제는 동서 없이 혼자만 오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넌지시 떠봤죠. 동서는 요즘 뭐 하냐고 통 얼굴을 못 봤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는 요즘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본인이 별일 없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요즘 시국에 바쁜 게 복이라고 하면서 그냥 믿고 넘어갔죠. 그런데 글쎄 지지난주 새벽에 처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기 집으로 데리러 와줄 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뭔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아내 깨워 차 타고 갔습니다. 처제는 집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는데 처제가 저를 말리며 너무 늦었다고 일단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쌍욕이 나오네요. 밖에서는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처제 얼굴 여러 군데 피멍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맞은 자국이라는 걸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누가 그런 거냐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을 못하던 처제는 눈물만 흘리더군요. 당장이라도 처제를 다그쳐 알아내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1시간 넘게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던 처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네요. 시가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첫 시작부터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일단 친정부모가 없다고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온갖 집안일은 전부 처제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제가 한 번은 힘들다고 한마디 했더니 난리를 치더래요. 고아 주제에 자기한테 따진다 이거죠. 아니, 세상에 부모 없이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그걸 약점으로 삼다니 이게 사람인가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동서였었는데 지 M이라는 인간이 자기 와이프를 말도 안 되는 걸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나서서 한마디 하던가 아니면 위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기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했다고 쪼르륵 가서 일러 바치는 바람에 일만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데 매일같이 집에서 소주 2병은 기본으로 마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밖에서 안 마시고 집에서 마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대요. 진짜 못 배운 제 눈에도 그 집 인간들은 막장 중에 막장이더군요. 하지만 처제는 이 모든 수모에도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고집부려 한 만큼 저희한테도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저 좋아지겠거니 하는 헛된 희망으로 1년 가까이 참아왔답니다. 그러다 결국 그날 새벽에 고주망태가 된 동서한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한 소리 했다가 건방지다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된 거죠.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아내와 처제는 다시 울기 시작했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 울라고요. 운다고 일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힘 빼지 말고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둘의 성격상 밤새 울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 잠겼죠. 이대로 그냥 이혼시키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되갚을 방법이 없나 이 방법 저 방법 고민에 거듭했죠. 다음 날 처제 데리고 병원 가서 일단 진단서부터 뗐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대해 법률 상담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 유일한 어릴 때 친구 녀석에게 전화를 했죠.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날뛸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가족이라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잠깐 볼일 좀 보고 온다 하고 친구 놈과 처제 시가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온 식구 다 있더라고요. 그 동서놈이랑 그 놈 부모까지 말이에요. 뭐가 그리 좋은지 거실에서 킬킬대며 TV를 보고 있던 그 인간들은 저와 제 친구를 보자마자 누구냐며 난리를 치는데 제가 신호를 주자 친구는 그야말로 깽판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원래 학창 시절에도 꼭지가 한 번 돌면 저도 말리기 힘든 녀석이거든요. 친구놈은 제 부탁대로 부엌이며 거실이며 손에 잡히는 건 다 때려부시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안 지나서 이미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돼버렸고 구석에 숨어있는 그 인간들에게 제가 다가갔죠. 우리 처제 맞은 거 갚아드리러 왔다고 마음에 드시냐 했어요.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 시키셨으면 자기 마누라까지 두들겨 패냐 물어봤습니다. 겁에 질렸으면서도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처제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전 웃으며 말해줬어요. 좋다고요. 어차피 우리도 진단서 끊어놨으니 쌍방으로 신고해보자고 했습니다. 대신 제 친구를 가리키며 사람이 법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처제 고아라며 괄세하고 사람 취급 안 한 거 거기다가 얼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전부 꼭 다 갚아줄 테니 기대하라고 했죠. 밤길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고 해줬습니다. 협박을 했냐고요? 네, 협박한 거 맞아요. 하지만 저딴 인간들에게 신사적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우리 처제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거든요. 그제야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처제 남편 놈이 무릎으로 기어와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마누라 팰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사과냐. 그냥 주거침입이랑 기물파손으로 신고해라. 우리도 너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줄 거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알아두고 하고 돌아서는데 처제 시어미가 제 발을 잡고 사정을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말해줬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우리 집 와서 당신 모자 둘다 우리 처제한테 사과하고 또 결혼할 때 처제가 해온 혼수며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이고 병원비에 위자료까지 내놓고 조용히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진단서 들고 가서 이혼소송 불사하겠다. 그리고 지옥끝까지라도 찾아가 복수할 거라고 했더니 얼마나 급했는지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란 힘없는 며느리는 만만하니 온갖 갑질하면서 괴롭혀온 주제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선 교활하게 약한 척, 불쌍한 척하는 그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다음날 지 엄마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사과하는 자기 남편을 보고 처제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냥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길래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받고 협의 이혼시켰네요. 현재 처제는 다시 예전처럼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혼자 멍하게 있는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많이 참은 만큼 회복도 느릴 테니까요. 하지만 막말로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처제 정도면 단지 이혼을 한 번 했다는 경력이 그렇게까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제가 선택한 해결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판단하고 후회는 없네요. 그저 우리 처제의 인생에 이제는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랄 뿐이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